자, 통신 테스트만 한 거지 정상적인 데이터를 입력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네, 그냥 비정상적이어도 펄스이긴 한데 그냥 통과시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테스트 하려고 통과시킨 것 뿐이에요. 일단 통신 테스트 하려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고치면 되는 요소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일단 여기부터 하려고요. 설계부터. 여기 있는 거 그럼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라는 것들은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사실은 리턴할 게 있나요? 없나요? 일단 암묵적으로 처리해도 되긴 해요. 안 보내도 돼요. 사실은 사인은 어차피 얘가 응답이 잘 됐구나 안 됐구나는 판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리액트에서는 뭘 전달해줘요? 아, 일단은 냅둘게요. 요거 비동기 요청 성공 그냥 이렇게 해도 되긴 하잖아. 맞죠? 네. 그래서 그 레스트 컨트롤에서는 이런 문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단어가 뭐예요? request, response. 요청은 request, 응답은 response. 리스폰스 객체라는 게 있는데 응답하는 데이터는 뭐니? 라고 너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거 보이드 가능합니까? 물음표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T타입 대신에 T타입 설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가능합니다라고요. 이 객체로 응답 데이터는 내가 뭔가 사인만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찍어서 어떻게 해요? 네, 오케이. 네. 네, 잘 받았어. 오케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크리에이티드라고 되자. 자, 완료 잘 됐어. 성공했어. 라고 해서 URL 주소는 또 넣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어쨌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일단 제일 심플한 게 오케이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오케이. 뿅.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 응답하는 뭘 넣어주라고요? 네, 이거는 오케이는 200을 리턴해준다는 얘기고요. 그죠? 추가적으로 바디는 뭐니? 바디도 추가해주래요. 뭐 이런 거. 바디 타입은 뭐니? 이러고. 바디는 없는데, 그죠? 널 주던지. 응답할 데이터도 보내주세요. 응답할 데이터 없는데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냥 이거 모르겠으면은 그냥 보이드 하고서 응답 안 해도 사실 상관없다고요. 일단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응답 데이터를 그대로 요거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세이브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리턴하고 싶으면 일단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저장 잘했어 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뭐 넣으시면 돼요? 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테스트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응답 코드는 내가 OK야. 그리고 응답하는 데이터는 뭐야? 요 DTO로 잘 저장했어.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럼 아까 요청해서 보냈을 때는 백엔드에서는 다시 응답하는 정보를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DB에다가 이거 갖다가 핑퐁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받는 거는 뭐만 받았어요? 3개만 받은 거잖아요. 보낸 건 사실 4개 받았고 4개 보냈고 4개 보냈는데 내가 매핑한 건 3개만 할게요 라고 한 거니까 3개만 리턴이 되고 있어요. 그때는 패치에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요청하고 나서 네, 내가 다시 받은 거는 또 뭐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데이터를 내가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응답 객체나 리스폰스 데이터를 네, 응답받는 놈을 뭘로요? 네, 제이슨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상황에 따라서 제이슨으로 할지 뭘로 할지는 하시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놈이 처리되면은 다음 요소로 이동해서 then
받은 데이터는 그런 응답 가는 거는 여기다가 임자로 데이터로 내가 제이슨으로 객체로 변환이 됐으니까 사실은 문자로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문자로 넘어오니까 문자를 객체로 만들었고요. 객체는 내가 어디다가요? 네, 찍어보면 되겠다. 어디다가? 콘솔에다가. 데이터도 찍어볼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를 만약에 테스트를 했다고 하면 얘는 사실 목적은 얘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응답하는 객체를 저렇게 줬었을 때 란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테스트 그대로 할게요. 뭐 회원가입 테스트 눌렀을 때 그죠?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서버 리프레시는 했을까? 얘는 왜 전달이 된 거야? 네. 다시요. 넣어볼게요. 그러고 가입하기 AAA 그냥 아무거나 일단은 입력해서 회원가입 요청이라고죠 했을 때 요게 이제 리턴하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죠? 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가 서버가 리프레시가 아까 안 됐나봐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보내는 거는 이렇게 보낸 거고, 보낸 데이터고요. 뭐 받은 데이터 이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응답했을 때 데이터는 나중에 어떤 거를 응답할지는 설계하면 되겠다. 그죠? 회원가입할 때는 그냥 성공해서 사인만 보내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요, 요거는 목적은 걔가 아니고 저희는 백엔드 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뭐만요? 컨트롤러가 담당하고 있는 게 그렇죠. 지금은 API 서버이기 때문에 아까 API 서버 결국은 리액트에서 보내주고 있는 거를 여기서 매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응답 오케이 사인을 응답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응답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백엔드 개발에서는 얘를 우리가 어디다가요? DB까지 저장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까지 저장을 할 거니까 그 로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FSD 구조로 설계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백엔드 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스프링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스프링 MVC 패턴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 있는 컨트롤러는 컨트롤러가 담당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겠고요. 뷰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은 리액트가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M이 있다는 거죠. 컨트롤러는 요놈이라고요. 컨트롤러는 그럼 뷰하고 결국은 여기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델이 뭐냐면 비즈니스 로직 담당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서비스 로직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약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컨트롤러는 요놈이라고요. 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가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리액트에서 처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현재는요. 리액트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컨트롤러는 여기 있는 그 스프링에 있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요놈이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해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청받고 응답하는 거.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받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요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응답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넘긴다고요? 네, 서비스한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처리하지 말라고요. 처리한다고 해서 에러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패턴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나중에 유지보수성이 좋아진다. 그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다. 협업할 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규칙을 정해놔야지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도 내가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이 없었을 때 부재 중에 내가 수정할 수도 있겠고, 그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누구한테요? 넘어온 요청은 컨트롤러가 하고 있는데 컨트롤러는 누구한테요? 네, 서비스 로직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근데 우리가 서비스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었기 때문에 얘한테 서비스한테 맡길 거라고 요즘은 여기다가 출력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비스한테 맡기세요. 그죠? 서비스한테. 서비스. 뭐 해주세요? 자, 저장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려고요. 여러분. 누구를요? 이 TTO를 저장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다가 써놓은 서비스는 도대체 뭔데 제가 서비스라고 쓴 거야? 실질적인 거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써도 되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써도 되긴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서비스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거고, 리턴하는 데이터로 이걸로 제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응답하고 있는 것들 써도 된다고요. 나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하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비스 객체는 여기다가 필드가 존재하는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가 로컬 변수를 만들 거니? 아니요, 나 클래스 변수 만들 거야. 클래스 변수 만들 거구나. 그러면 어디다가, 요 클래스 만들 거잖아, 그죠? 사실은 여기 위에다가 멤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만든 거죠. 그냥 유저, 만약에 서비스요 라고 해서 ser, vrc 서비스 객체를 원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기다가 얘가 유저 서비스입니다. 요거 여기 있는 객체에서 얘를 메서드를 실행할게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만들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얘 밑줄이 빨간색인데 내 아직 안 만들었다고, 코드. 자, 그냥 탑다운을 만들려고 미리 코딩을 친 것 뿐입니다. 네, 미리 만들어 놓고 사실은 멤버를 갖다가 쓰는 게 맞아요. 그죠? 자, 마우스 올려가지고 어디요? 크리에이트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근데 제가 클래스로 바로 만들어도 되지만 뭘로 구성하시려고 했었어요? 인터페이스로 좀 인터페이스 클래스 구조로 하시면 나중에 확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그죠?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서비스로 바로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오늘의 메뉴 설명하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목적에 대해서만 알고 쓰시면은 안 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프로젝트용으로 쓸 거잖아요. 프로젝트용으로 쓰는데 안 만들면은 만약에 면접 볼 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만들었냐? 아니면 안 물어보고 그냥 탈락시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응? 내가 심플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를 했어요 라고 설명하기도 전에 떨어질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패턴대로 만들어 주시라고요. 인터페이스 서비스는 무조건 인터페이스 클래스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안 하는데요 하잖아요, 그죠? 예, 왜 안 해요? 네, 빠르게 하려고 안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사실은 한 번 더 번거롭기도 하고, 뭐지?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디다가 서비스에다가 넣을게요. 안 만들었는데 서비스 패키지 없잖아요, 지금. 만들어서 여기다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인터페이스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다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상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에러가 뜨고 있겠죠, 사실은. 그리고 없으니까 에러가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현체는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를 구성하고 있는 얘를 부모로 해서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렇게 생성자로 매핑이 가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IMP라고 쓰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JSP에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옛날에 다이나믹 그 서블릿 그 뭐더라? 교재 중에서 최호성인가? 교재 보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예전엔 잘 나갔던 교재이긴 한데 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다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롯데시네마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그죠? 가서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할게요. 디폴트 유저 서비스. 요거는 개치 만드는 건 개인 취향. 네. 그냥 의미 있게 만들으시면 되세요. 네. 저는 디폴트 구현체라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구현체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기본 구현체 클래스 만들 거라고요. 클래스.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니까 서비스에다가 같이 넣어도 되긴 하겠죠. 그죠? 근데 같이 넣지 마시고 IMPL이라고 여기다가 쓸게요. 임플리먼트 구현체는 서비스 하위 객체에다가 일단 따로 좀 분리 좀 할게요. 일단은요. 혹시 나중에 서비스 구현체가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넣어버리면 파일이 되게 많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현체는 따로 관리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인터페이스는 여기 아래 있고 구현체는 여기 하위 패키지에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은 실제 구현체니까 얘가 객체로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컴포넌트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컴포넌트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서비스를 코멘트를 넣었네. 쓸성 커멘트를 넣었네. 컴포넌트라고 해서 넣어도 되긴 하는데 컴포넌트를 쓰면은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얘는 서비스를 처리하는 컴포넌트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라고 지정이 하는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도 마찬가지 서비스 어노테이션에는 누가 붙어 있다고요? 컴포넌트가 내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부트가 처음 처리하면서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컴포넌트 스캔이 동작하면서 싱글톤 객체를 생성시켜주고 그 싱글톤 객체를 스프링 컨테이너에다가 보관합니다 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거기다가 스프링 컨테이너에다가 보관하면은 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빈이라는 이름으로 서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객체입니다. 빈으로 생성시켜줍니다. 이렇게 나중에 표현하겠죠? 당분간 이 표현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겠죠? 제가 귀에 피날 때까지. 왜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자동으로 해주니까. 부트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뭐만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어노테이션만 붙여버리고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지금 그죠? 다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서 객체가 없는데도 들어오는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직접 생성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뭐라 해요? 네, 스프링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서 누구라고요? 네, IOC라고 했는데 제어의 역전이야. 그죠? 이거 찾아보시고요. 이거 의미는 무조건 개념 요소는 기억하셔야 돼요. IOC 인버전스 오브 그죠? 컨트롤 제어의 역전이요. 원래는 이 객체를 생성하려면 이거 뭐 의미 설명을 드리면은 그지? 생성자를 여기서 생성자 있잖아요. 그죠? 얘를 주입시킬 때 필드 방금 제가 필드 주입했잖아요. 그죠? 필드 주입을 하든지 생성자에서 직접 주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거 누구요? 디폴트 서비스를 이렇게 주입하든지 필드에다가 직접 생성해서 내가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초기화를 누가 했었다고요? 네, 컨트롤러에서 내가 하위에 있는 요소니까 내가 컨트롤러에서 직접 주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빈을 만들어서 넣어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지? 안 해도 된대요. 왜요? 자동으로 해준다고요. 누가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주입해 줘야 되는데 제어의 역전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제어의 역전이라는 해석이거든요. 컨트롤러가 얘를 제어를 할 건데요. 그러나 여기 멤버로 있으니까 내가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부 코드에서 제어를 할 건데 내부 코드에서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이 코드를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가요? 예, 외부에서 받아서 쓸 거예요 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서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아서 쓰는데 누가 결정해줘요? 이 객체는 누가 결정해주죠? 이렇게 쓰면은 제어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객체는 누가 결정해주죠? 컨트롤러 내부에서 결정해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얘를 호출해주는 놈, 생성자를 호출해주는 놈, 결국엔 누구요?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객체를 생성시켜주는 놈. 그쵸? 얘가 생성자잖아요 여러분들. 생성자는 언제 호출해요? 생성자 호출 언제 합니까? 네? 객체 생성할 때 썼잖아요 그죠? 객체 생성 시 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객체를 컨트롤러가 클래스잖아요. 컨트롤러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생성을 했죠. 객체는 누가 만들어요? 스프링 부트가 생성하면서 컴포넌트가 있으면 얘는 안에가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 안에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컴포넌트가 있으면 뭐라고요? 자동으로 좀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뭐 해준다고요? 빈을 생성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누가요? 스프링 부트가 빈을 생성해서 처리합니다. 그럼 빈 생성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싱글톤으로 여러 개 만들지 않고요 한 개만 생성한다고요 그죠? 한 개만 생성한다고요. 싱글턴 패턴으로 라고 표현했어요. 싱글턴 패턴으로 객체를 내가 매번 생성해도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생성되어 있는 코드가 있으면은 계속 걔를 참조하는 형식으로 어디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 결국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했었는데 컨테이너에다가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해준다고요? 객체 생성 시. 근데 여기 있는 객체는 이 컨트롤러 객체는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컨트롤러 객체는 누가 만들어줘요? 네,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실행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성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 거니까 스프링이 이 생성자를 호출하겠죠? 그쵸? 생성자가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호출하겠죠? 호출하면서 우와 얘는 누구니? 라고 하니까 얘가 누구예요? 서비스 객체네. 얘 객체 있니? 맞아요. 우리 부트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약간 디폴트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거 내가 컨테이너 빈에다가 넣어놨거든. 그쵸? 넣어놨으니까 이거 생성해서 갖고 와. 생성해봐야 이미 만들어놨으면 안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없으면 만들어서 보관해두고 있고.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네? 그럼 이 서비스 객체는 누가요? 이 서비스 객체가 어디 있다고요? 구현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구현체, 결국 객체요. 생성된 객체가, 네, 어디요? 컨테이너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뭐 해준다고요? 네, 주입시켜줄게요. 라는 거예요. 주입시켜줍니다. 주입이 뭐야? 대입시켜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IOC라는 것들은 제어의 역전이요. 코드가 이 객체를 컨트롤러에서 결정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질적인 객체가 주입되는 코드가 없어요. 대신 어디요? 다른 놈이 외부에서 주입시켜주고 있는 그런 문법의 개념을 IOC라고 부른다고요. 제어가 역전됐습니다. 왜냐면 이 객체를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요?
부트가 컨테이너에 보관되는 놈을 자동으로 주입시켜주는 그런 개념을 IOC야. 코드를 개발자가 결정한 게 아니고 스프링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주입시켜주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컨트롤러에다가 주입하는 코드가 존재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동으로 결정해서 넣어주는 거를 주입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어 역전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 제어 역전을 처리해주는 게 누가 해준다고요? 스프링이 자동으로 주입시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처리를 해준대. 이게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주입 방법으로 IOC의 방법으로 뭐 해준다고요? 디펜던시 인젝션을 처리해서 해준다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개념이고요. 개념을 실행하는 게 뭐라고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요. 주입시켜주는 방법을. 결국은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IOC를 실행하는데 IOC라는 거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IOC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실행을 하는 방법론이겠죠. 그죠? 방법론이겠죠. 그죠? 방법을 생성자 주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생성자니까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생성자 DI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DI하고 IOC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다고요. 근데 실행하는 방법을 생성자 DI가 있고 세터로 만들면 세터 DI가 있어요. 세터로도 주입이 가능합니다. 세터 메서드도 외부에다가 파라미터 넣고 주입 가능하잖아요. 그죠? 세터로 하면 세터 DI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 또 있어요? 필드 DI도 있어요. 필드에다가 뭐가 붙이면 오토 와이어드만 붙이면은 필드 DI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에서는 IOC라는 개념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입해주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필드 DI, 생성자 DI, 세터 DI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제일 심플하거든요. 세터 DI가 세터란다. 필드 DI가 제일 심플하긴 하거든요. 코딩적으로는. 그쵸? 근데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왜요?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쵸? 자동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잭슨 바인딩처럼 생성자가 없어도 알아서 만들어서 바인딩 해주거나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가 없는데 자동으로 지가 만들어서 해주면은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되 누구야? 생성자 DI를 추천을 드립니다. 표현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성자에서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오토 와이어드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얘가 경고창을 띄워주고 있는데 에러는 아닙니다. 그죠? 굳이 예전에는 넣었거든요. 예전에는 넣습니다. 근데 예전에 넣었는데 생성자 DI라고 해주면은 얘는 굳이 안 해도 알아서 해줄게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세터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죠? 만약에 세터를 만들어 보면은 자동 오토 와이어드 만들어 볼까봐. 그죠? 얘 세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우리가 코드로 직접 입력해도 되죠. 세터도 마찬가지로 DI를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생성자랑 표현은 똑같죠. 외부에서 주입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때도 세터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오토 와이어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라고 안 하네요. 그죠? 세터는 생성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가장 추천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네. 세 가지 DI 방식이 있다고요. 네, 필드 DI, 생성자 DI, 세터 DI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라고 그죠? 자, 이거 다 지울 거예요. 근데요, 지울 거예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세터 DI 지울 거고요. 네, 필드 DI 지울 겁니다. 생성자 DI도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 지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네, 코드로 나와 있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얘 대신에 누구 써버려요? 네, 어노테이션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수로 제공해주는 파이널 필드 넣어버리고요. 프라이빗 설계할 거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생성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 하겠죠? 빨간색으로. 야, 이거 초기화 문장이 없네요. 그죠? 그때 우리는 뭘 해줘요? 이 생성자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 required 필수로 주입돼야 될 아규먼트가 있는 생성자야. 그죠? 얘네들은 final field 앞에가 멤버가 파이널이잖아, 그죠? 파이널 필드라고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들? 파이널 필드를 매개 변수로 하는 거. 생성자겠죠, 그죠?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줍니다. 아까 여기다가 표기되고 있는 코드가 요 놈이라고요, 그죠? 물론 all argument 생성자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 똑같기 때문에 가능은 하긴 하겠다, 그죠? 근데 의미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는 정말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생성자는 맞죠? 네, 매개 변수로 유저 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는 오토와이드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이널 필드로 놓고 required 생성자를 놓으면 얘는 뭐라고요? 네, di가 자동으로 구현이 되고 생성자 di가 자동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주석을 여기다 넣어야 될까? 그죠? 얘 때문에 자동으로 구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주석이 너무 많아요. 코드 요 몇 줄 썼는데 코드 몇 줄 쓰느라고 주석이 많아졌네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조금 이따 해결합시다. 네, 쉬고 할게요. 자, 여기 에러 난 것만 해결하고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또 진행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일단은 서비스 객체 요거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객체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DI를 이용해서 주입시켜 주시면은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사실 코드보다 주석이 더 많아요. 자, 얘는 왜 마우스를 넣었을 때 얘가 왜 뜨는 거냐면 당연히 뭐요? 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서비스에다가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메서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비어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얘 구현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에러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의가 안 됐잖아요. 만드시면 되죠. 마우스 올리시고 create method 클릭 자동으로 만들어줬다, 그죠? 리턴이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리턴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일단은 리턴 안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그럼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세이브 눌러주세요. 그럼 만들어 놓으면 인터페이스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세이브를 누르는 순간 컨트롤러도 빨간불 꺼졌고요. 인터페이스도 빨간불 꺼졌죠. 대신에 누가요? 네, 얘가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유는 그쵸, 얘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이기 때문에 구현체는 추상 메서드를 받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가 그쵸 상속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클래스는 완전한 코드여야 된다고요. 미완성 코드가 포함되면 클래스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추상 클래스가 되거나 인터페이스가 되거나 그죠? 근데 이거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아, 나는 근데 추상 클래스가 아니고 클래스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되죠? 오버 라이드를 통해서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올려서 오버라이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져 있는 게 내가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가 되면은 꺼지잖아, 그죠? 이렇게 하시던지요 란 얘기죠. 두 가지 가이드가 되어 있죠. 또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기 싫으시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쵸, 추상 메서드를 바디를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니까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바디를 생성시켜주고 네가 코드 작성을 여기서 하면 돼가 되겠죠. 그쵸? 기억이 이제 오래전에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추상 메서드로 우리가 다형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서는 부모 객체로 되어 있지만
둥호객체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실제로 구현되는 거는 네, 구현체에 있는 바디 있는 놈이 그저 오버라이드 됐기 때문에 그게 실행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실행하면은 구현객체에 있는 여기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링크 타고 따라 들어오는 거 컨트롤 키 눌러서 마우스 올리시면 링크 뜹니다. 이렇게 떠서 임플리먼트에 있는 메서드로 이동한 거고요. 여기서 마우스 올려서 선언부로 들어가면은 추상 클래스로 추상 메서드 정의되어 있는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현 클래스에 있는 것들 보여주세요 하면 넘어옵니다. 만약에 구현 객체가 많으면 목록으로 뜰 거고요. 선택하게 나오고요. 한 개면 자동으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버라이드 저장 안 해서 그래요. 저장 누르시면은 빨간색 없어지죠, 부터. 네, 항상 체크하시고 별표 아스타리스크가 붙어 있으면 그쵸, 뭔가 수정하면은 수정됐는데 저장 안 해서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꺼졌다, 그죠? 여기까지 뭐 했다고요? 네, 서비스 객체까지 만들어봤습니다. 끊어가요? 아니면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도 되죠? 뭐 휴식이 필요한 거 아니죠? 계속 가요? 달려요? 네, 달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실제 그러면은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서 작성하시려고요.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우리 이거 목적을 왜 가져왔어요? 이 데이터 왜 가져왔죠? 데이터 왜 가져왔다고요? 네, 유저한테 세이브 하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저라는 거는 뭐예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저 엔티티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저라는 어디다가 테이블에 저장하려고요.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로직을 써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DB에다가 처리하는 것만 하면 되고, 만약에 이 들어온 정보가 네, 요놈 3개가 들어왔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니까 할 거예요. 일단 뭐도 없어요? 테이블도 없을 뿐더러요. DB는 있는데 테이블도 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테이블은 생성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수동으로 생성시키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권장사항은 수동으로 제발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개발할 때 매번 수동으로 만들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자바에서도 제가 만들 수 있다고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자바에서도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네. 확인만 할 거고요. 대신에 제발 주의사항 뭐라고요? 자바에서 자동으로 만들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제대로 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만든 걸 권장을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오라클 기준이기 때문에 오라클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수동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HR 계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테이블이야 뭐 간단하니까 HR 계정 비밀번호 HR이었고요. 그대로 저장 저장 이미 해놨죠. 접속하시면 되겠다, 맞죠? 접속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네. 네. 들어오면은 HR 계정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라클 연습용 테이블이 존재했었으니까 테이블이 많죠. 이 중에 제가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는 유저라는 테이블 없죠. 멤버는 저번에 테스트 할 때 만들었던 거거든요. 똑같이 만들 거예요. 아시죠? 테이블 내가 쿼리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우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아직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만드셔도 된다고요. GUI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왜 수동으로 만들어라 하냐면 자꾸 까먹잖아요, 안 만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형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저 테이블 만들 거잖아요, 그죠? 유저, 크리에이트, 테이블 맞아요? 갑자기 이제 DB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 만드시면 되잖아요. 유저. 와, 제이슨처럼 생겼다, 그죠? 이렇게 넣나요? 아니죠. 가로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쿼리는
자, 문자 앞에다 선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필드 이름 먼저. 일단 NO라고 할 거예요, 저. 데이터 타입은요? 넘버로 할게요. 이거 프라이머리 키로 쓸까? PK로 만들 거라고요. 프라이머리 키. 아이고, 자동 완성 기능 자동으로 뜨니까 그냥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키. 왜 엔터를 자꾸 치지? 탭을 눌러야 되는데. 그죠? 탭 눌러야지 넘어갑니다. 네, 프라이머리 키로 쓸 거잖아요. 만약에 그 키 이름 만들어 주실 거면은 뭐 넣어주시면 돼요? 제약 조건 이름 넣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컨스트레인트 키 넣어주실 거면은 컨스트레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유저 PK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만들 거면은 이왕이면 깔끔하게 만들게요. 됐죠? 그럼 낱날 설정할 필요 없죠. PK이기 때문에. 자, 이거 PK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요, 유저에다가 우리가 얘는 PK이긴 하지만 PK랑 비슷한 놈 ID 만들잖아요, 그죠? 유일한 거 ID인데 아이디로 안 하고 우리가 뭘로 했었죠? 이메일로 했었잖아요, 그죠? 이메일로 할게요. 이메일 필드고요. 이메일은 문자열이잖아요. 바차2. 바차는 variable 캐릭터 두 번째 버전의 의미였었잖아요, 그죠? 몇 바이트? 그냥 일단은 255바이트로 기본 설정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네. 자, 요거는 유니크 해야 돼요. 맞죠?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유니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니크 설정할게요. 유니크. 그럼 유니크도 마찬가지 이름 주실 거면 constraint 이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라고요? 유저에 있는 유저 테이블의 이메일인데요. UK 유니크한 게 만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키? 유니크 키죠, 그죠? 유니크입니다. 끝. 근데 낱날 설정할 거야 말 거야? 낱날을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PK는 아니에요. PK는 무조건 하나이긴 하죠. 네. 이메일을 PK로 해다가 안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새로 얘를 대신하는 거 요걸 이용해서 얘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인 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문자열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PK는 숫자로 만들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알겠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숫자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비교 연산할 때, 조인 연산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PK는 문자로 억지로 만드는 것들은 권장하진 않을게요.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굳이 조합형으로 만들어도 쓸데없는 짓일 것 같아요. 그죠? 맨날 성능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름 이끄고 비밀번호 있었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뭘로 넣으래요? 패스로 넣을까요, 그냥요? 네, 바차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기본 넣을 거고요. 얘는 낱날만 넣으시면 되겠다. 필수 옵션이잖아요, 그죠? 낱날 끝. 그 다음에요, 이름 닉네임 있었잖아요, 그죠? 닉네임은 우리가 뭘로 할까요? 닉이라고 그대로 쓸게요, 여러분들. 닉이라고 그대로 쓸 거고요. 마찬가지 문자일이잖아요, 바차2. 네, 이것도 뭐 크게 닉네임 길이가 255바이트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냥 기본 설계로 할게요. 닉네임은 널 허용이잖아요, 그죠? 일단 안 넣어도 일단은 수집할 거라고요. 네. 널 호연이면 그냥 냅둘게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날짜, 생성 날짜는 쓸게요. 그죠? 날짜는요, created date at 또는 at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언더스코어 이용하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at라고 해서 만들게요. cr 미안해요. created at 해서 만들 거고요. 날짜는 date도 있고요. 또 뭐 있고요? timestamp도 있고요. 데이트 타임도 있나요? 여기서는 데이트밖에 없다고 하죠? 데이트 타임 있나요? 오라클에서는 데이트 타임이 없네요. 저 타임 스탬프로 할게요. 타임 스탬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넣으시면 자동으로 기본이 디폴트가 6자리잖아요, 그죠? 6자리가 디폴트이긴 한데 안에도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빼놓도록 하고요. 날짜는 됐고요. 그 다음에요, 수정할 때 updated at
뭔가 정보가 수정이 되면은 수정 정보도 기록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타임스탬 저장할게요. 자, 또 뭐 수집할 거 있어요? 네, 있어요. IP나 이런 것도 수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비스 로직에서 그런 거 하시라고요. 추가적으로 수집할 거는 없잖아요. 사실은 IP가 안 나왔잖아요. IP 수집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할 거라고요? 네, 그냥 저장할게요. 뭐 추가적으로 수집할 데이터들이 있으시면 여기서 만약에 IP 수집한다 그러면, 그죠? 대표적인 게 IP 수집 이런 것들이요, 그죠? 또는 아까 PK를 수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PK를 수동으로 만들던지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만드는 규칙 등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로직들. 그런 것들도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하시면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야. 일정한 뭐 학번을 만들 건데 학번은 날짜하고 1년번호로 조합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학번을 구성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숫자로 넣어주긴 하더라도 연도하고 올해 연도하고 자동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날짜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1년번호 수집해서 1년번호는 시퀀스 발행해가지고 시퀀스 조합해서 생성할게요. 이런 거 만약에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고요. 그런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조합형 어떤 PK나 이런 것들도 생성할 거면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쿼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생략해서 넘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직한 회사이기 때문에 IP 수집 안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해야 돼요. 왜냐면은 뭔가가 상거래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법적인 분쟁 요소가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은 검찰에서 뭐예요? 압수수색 들어오잖아요, 그죠? 데이터 압수수색 들어오면은 IP 누가 접속해가지고 진짜로 누가 거래한 건지 확인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IP 수집하는 게, 그래서 동의하면은 그래서 IP 수집합니다.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회원가입하거나 뭐 게시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댓글 다는 것들에다가 뭐 인격 모독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이거 소송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들은 거의 다 IP가 수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IP 추적을 위해서. 그런 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할 테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요소 있으실 때 서비스 로직에서 구현하시면 돼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다른 객체가 필요한데 HTTP 리퀘스트 객체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저희는 테이블 만들러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그죠? 다 했나요? 또 필요한 거 있을까요? 네, 있으시면 나중에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성시켜 볼게요. 생성. 뭐가 빠졌죠? 아, 맞다요. 뭐야? 뭐가 맞다요? 이거 아마 유저라는 이름 쓰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미 존재하는데 테이블이나 클러스터 이름이 요거 존재한대요. 그래서 멤버로 만든 건데, 그지? 그러면은 이거 유저 이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 유저라고 할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오렌지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냥 뒤에다가 유저 즈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테이블 만들 때 복수형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오렌지 유저라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라는 키워드가 지금 존재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요? 네. 그냥 유저즈라고 할 걸 그랬나봐. 자,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는 뭐가 없냐면은 키값을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오토 인크리먼트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MySQL이나 MariaDB는 오토 인크리먼트 하면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1년 번호 생성하는 거 생성기어부터 대신에 뭐 있죠?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죠? 시퀀스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시퀀스 만드시면 되겠다. 자, 시퀀스도 쿼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크리에이트.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서 새 시퀀스 이렇게 만드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create sequence sequence 할게요. 똑같죠? 이름 seq 네,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건들 두 가지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인크리먼트 증분요. 인크리먼트 바이 뭘로 하시면 돼요? 여기 왜 숫자 얘가 하나 들어갔냐? 인크리먼트 바이 맞죠? 1 그리고요 증분 이게 증분이 되는 거죠? 시작가 스타트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스타트 with인가요? with 1 스타트 with 먼저 하시고 증문 나중에 하시는 게 깔끔한가요? 그게 나은가요?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옵션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만 저희는 그냥 101번부터 저는 101번부터 만들게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됐죠? 잘 만들어졌을까요? 네, 시퀀스도 잘 생성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 고침. 그죠?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101번부터 할당해서 만들 겁니다. 자, 이 코드는 SQL로 해가지고 파일로 프로젝트에다가 일단은 갖다가 놓으시면은 나중에 깃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 일단 나중에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시면 되죠. 저장할 때 일단은 놔두고요. 나중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테이블과 접속하기 위한 JP를 우리는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맞죠? 서비스 로직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만 그대로 뭐하면 돼요? DB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JPA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JPA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진다 그죠? JPA 데이터 JPA잖아요 그죠?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JPA 자바 퍼시스턴스 API라고 했었고요 그죠? 저장하기 위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목적은요, 자바 JPA 문법 하나만 알면은 내가 오라클 문법 몰라도 되고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가 붙어있거든. 얘도요 퍼시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프레임워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넣어주시면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을 따라주세요 라는 게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네, 프레임워크라고요. JPA 생성 규칙. 일단 JPA 만들 건데요. 저희는 어디에 접속할 거냐면 유저 엔티티에다가 여기 유저 DB에다 접속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접속할 DB 이름을 접속하려면은 사실은 아이고 어디 갔어? 마우스 왔다 갔다 했는데 DB는 DB고 자바는 자바이기 때문에 언어의 충돌이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할까요? 네, 아니요. 가능 안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고요. 접속을 위해서 드라이버가 있었던 거고요. 그죠? 걔를 통해서 접속하세요. 자바에는 그럼 접속 객체, 커넥션 객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한 것들 이미 스프링 부트가 우리 아까 만들어주신 초반에 만들었던 거 JP를 설정하기 위한 요소들을 갖다가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서버가 처음 뜰 때 뭐라고 떴다고요? 네, 스프링 JPA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히카리 CP가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풀도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접속 객체를 이미 생성은 돼 있습니다. 라고요. 그죠? 그러면 접속은 다 돼 있으니까 네가 연결만 해. 라고 하면 됩니다. 접속 객체를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접속 객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DB까지는 이미 접속했다고요. 보시면 되겠어요. 접속 연결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테이블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만들어져 있는 멤버가 왜 떠있냐? 유저 테이블을 지금 오렌지 유저라고 만드는데 오렌지 유저에다가 접속하는 테이블까지는 이미 접속이 됐다고요. 오렌지 유저 어디 갔니? 오렌지 유저 오렌지 눈이 안 보여. 이거 어떡할 거야? 오렌지 유저 있다가 그죠?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놈에다가 접속할 겁니다.
접속하기 위한 객체가 있는데 JP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네, 레포지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성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유저 레포지터리라고 할게 봐요. 유저, 아이고, USR 레포지터리 라고 이름을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그냥 레포지터리. 여러분들 JP에서 그 접속 객체라고 부를게요. 근데 DB에다가 접속하는 거는 이미 생성됐고, 어디다가 접속하는 거야? 그러면 그 DB까지 이미 생성이 됐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는 테이블에 연결하는 거 다시 DB까지는 연결됐으니까 테이블에 접근하는 객체라고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통틀어서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객체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접근 객체는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하나가 파생된 거잖아요, 그죠? 파생해서 어디다가, 여기서 어디다가 그 테이블에 접근하는 객체라고 했는데,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포지터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요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객체는 무조건 인터페이스로 만드시는 게 규칙입니다. 뭘로 만든다고요? 이게 규칙이라고요.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규칙 따라주셔야 돼요. 만들게요. 마우스 올려서 크리에이트. 뭘로 만들라고요? 클래스요? 레코드요? 인터페이스요? 네, 인터페이스로 만드시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규칙이라고요. 어디다 넣을 거야? 데이터에 접속할 거잖아요, 그죠? 도메인에 접속할 거거든요. 도메인 정보에다가 저는 그냥 얘를 레포지토리니까 레포지토리라고 여기다가 쓸까봐요. P-O-G-T-O-R-Y.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그냥 만들어 놓으면 얘가 그냥 인터페이스지, 그죠? JP에서 제공해주는 레포지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면 이거가 JP에서 할당받은 네가 설정한 레포지터리야라고 하려면 JP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걔를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임플리먼트. 상속이니까 익스턴즈. 겠죠, 맞죠? 누구야? JP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포지터리는 네, JPA 레포지터리가 있고요. 물론 얘 말고도 있습니다만 그냥 얘만 일단 소개할게요. 종류는 얘 말고도 얘의 상위 개체로 보시면은 JPA 레포지터리에 보시면 얘가 있지만 얘 말고도 누구 있다고요? 이렇게 레포지터리가 CRUD 레포지터리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페이지를 지원하는 레포지터리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범위가. 근데 JPA 레포지터리가 얘네가 뭐가 있어요? 얘의 부모가 누구냐면 요거 리스트 CRUD 레포지터리가 있고, 리스트 페이지 앤드 소트 게트가 있고, 요런 거예요. 부모 기초로 이렇게 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상위, 그럼 최일 하위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객체가 JPA 레포지터리입니다. 저희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받으세요. 근데 CRUD만 할 거면 CRUD 객체가 있거든요. 그것만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그냥 JPA에 있는 요것만 쓰세요 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법을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여기다 T라고 되어 있는데 뭐 넣어요?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ID 넣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JPA 접근하려면 테이블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근데 DB에는 접근했지만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요, 그렇죠? 걔가 있어야 돼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자바 진행에서는 entity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라고 되어 있는데 T에는 entity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T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네, DB를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건드려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자바에서는 테이블을 건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한다고요? 그리고 얘도 객체로 만들지도 못해요. JPEG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자바는 오브젝트 OOP 언어거든요, 여러분들. OOP 언어인데 뭐요? SQL은 OOP가 처리가 안 된다고요. 객체로 만들 수 없습니다.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이블을 대신하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JPEG의 일단은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OOP 기능을 그대로 패러다임의 브릿지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게 JP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요, 선언만 할게요. 유저, 아까 오렌지라고 했는데 저는 유저, 간단하게 만들게요. 유저 엔티티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유저 엔티티는 누구야? 이 테이블을 대신하는 놈이에요. 라고 클래스야. 대신하는 놈을 만들 거라고요. 그 다음에 PK가 넘버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숫자만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라고요? 인티저라고. 데이터 타입만 정의할 거라고. 아, 롱으로 하실게요. 왜냐면 얘가 생성되는 게 그 시퀀스 생성 규칙이 보시면은 어디까지 넘어가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죠? 네. 인티저 범위를 훨씬 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롱으로 설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우스 올려가지고, 야, 이거 그 변수 선언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데 얘는 없네, 그치?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놓고. 이렇게 해서 놓고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탑다운 만들려고. 그냥 미안해요. 여기다가 그냥 얘는 수동으로 만들게요. 이름만 복사합시다. 이름만 복사하시고 여기서 바로 안 뜨기 때문에 이거 뜨네? 네. 크리에이트로 만들게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만들게요. 어디다 넣을 거냐면 도메인에 요거는 엔티티 객체들이잖아요, 그죠? ENTITY라고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도메인에는 세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DTO 객체가 있었고요, 엔티티 객체가 있고요, 레포지토리 객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도메인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그래서 제가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데이터 범위. 그 순수하게 요거는 엔티티라고 이름을 정의한 것들은 우리가 DB의 개념에서도 나왔어요. 개념 모델링 할 때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 때도 나오는 엔티티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모델링 할 때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엔티티. 결국은 JP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티티는 뭐 하라고요? 네, 물리 DB라고 할까요? 제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물리 DB에 있는 테이블을 대신하는 거. 얘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얘를 건드리면 테이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테이블이 실제 테이블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뭘로 건드린다고요? 엔티티 객체로 건드립니다 라고요. 알겠죠? 그럼 선언하는 것들은 당연히 여기 물리DB에 있는 놈하고 똑같이 생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뭐가 불리치하냐면 이름이 불리치합니다. 그래서 불리치하는 것들은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테이블, 골뱅이 테이블. 자, 테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네요, 그죠? 당연히 고를 때 누구 고르세요? 자바 퍼시스턴스 API 이거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서는 자카르타라고 되는데 예전에 자바 X에서 네프트 3.0부터는 자카르타라고 바뀐 거 아시죠? 통캣 서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통캣 서버에서 9버전 인가요? 네, 하면서 자카르타로 변경돼서 네,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테이블 이름은 뭡니까? 실제 테이블 이름은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돼요. 요 테이블이 오렌지 유저다, 그죠? 오타나면 새로 생성이 될 거예요. 오타나면 새로 생성됩니다. 소문자, 대소문자 내 구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라클은 대문자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근데 되게 헷갈린데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문자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헷갈리면 대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이 언더스코어 대신해서 카멜로 넣어도 자동으로 됩니다. 카멜로 넣어주면은
카멜로 넣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DB에다가는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형성 안 해주잖아요. 구분 안 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뭘 해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대문자로 다 만들어줄 거예요. 어쨌든 이름하고 일치해주면 이렇게 테이블은 누구냐? 이 얘기가 뭐라고요? 실제 물리적인 테이블 이름을 내가 쓰지 않고 이 엔티티 이름으로 쓸게 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동기화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얘를 건드리면 얘가 건드려집니다. 여기다가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세이브 해주시면, 객체를 만들면 여기다가 저장이 됩니다.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걸 삭제하면 삭제가 됩니다. 테이블이라고요. 중요한 객체예요.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요. DB를 건드리는 목적이 특히나 유튜브 보면은 이거요, 뭐 하시는 말하고요? 이 DTO 객체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DTO 객체라는 거 우리가 레코드 이용해서 썼잖아요. 지금 레코드 써도 되고, 새로 클래스 아까 이렇게 전송하는 객체 요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일부 객체, 그 DB하고 DB의 일부를 내가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죠? 불편하더라도 DTO 객체는 따로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론트로 데이터 보낼 건데요, 나중에 유저 정보 보낼 거예요 할 때도 요거 그대로 보내지 말라고요. 절대로 보내지 마시라고요. 물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DB가 바뀔 수 있다고요. 얘만 건드리면. 그래서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순수하게 서비스에서 레포지토리에서 테이블 처리할 때만 쓰세요 라고요. 설계할게요. 간단하게만 설계할 겁니다. 자, 테이블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 서버를 끄고 할게요. 이거 왜냐면 제가 여기 설정에다가 이미 제가 얘를 DDL 업데이트를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꺼놓고 할까? 펄스라고 넣어버릴게. 투르라고 넣어도 되는, 이거 얘가 안 먹힌다 그죠? 그냥 업데이트라고 넣고, 그 DDL 투르 그죠? 오토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저번엔 제가 다른 옵션 넣었죠, 그죠? 그거 해도 되고요. 하이버네이트 DDL 옵션 있는데 자동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동 생성을 지키는 오토 옵션을 처리하시면은 테이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냥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설정 안 했는데 이따 나중에 여기 없으면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제가 얘를 얘가 엔티티입니다라고 설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얘가 엔티티 객체입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연결할 테이블 이름은 요놈입니다. 테이블은 연결놈입니다 라고 지정이 된 겁니다. 자바 진영에서 엔티티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이 어디로 들어야 돼요? 아까 여기는 레포지토리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요거 따로 구성했잖아요. 사실은 요거 따로 구성하지 말고 요거 같이 넣어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근데 테이블이 많아지면은 따로 구성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같이 구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같이 구성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필드 값 넣어주시겠죠? n호는 우리가 롱으로 설계할 거잖아요. 롱으로 설계할 거고요. 대문자 롱으로 하셔도 전혀 지장 없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소문자로 만들게요. 자, 문자일이고요. 요거 정보는 제가 여기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매칭시켜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다르게 하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맞춰서 할게요. 이왕이면 맞춰서 할게요. 아니면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컬럼명을 또 계속 수동으로 또 지정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일단은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해도 되고요. 그죠? 네, 문자일이고요. 네. 날짜는요? 날짜는 저희가 타임스탬프잖아요, 그죠? 저희는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언더스코어로 표기되고 있는 필드들 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카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자동으로 해준다고요? 언더스코어하고 카멜 문법을 자동으로 변환해준다고요. 매핑해준다고요. JPN은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설정 없어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JPN은 해준다고 했지 제가 마이바티스가 해준다고 하지는 없어서 나중에 마이바티스는 따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티드가 있대요, 그죠? 업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필드에 있는 것들을 일단 싹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자, 필수 옵션들이 있었는데 낱널 옵션들이요. 예스 돼 있는 것들은 필수겠죠. 너러블은 그저 노라고 돼 있는 것들은 필수죠, 그죠? 근데 이메일 필수인데 왜 이거 낱널 안 넣었지? 아, 제가 아까 만들 때 유니크만 설계했구나, 그죠? 잘못 설계했네. 유니크 말고 뭐 또 해주세요? 요거 엔티티 넣을 때 어쨌든 뭐 수정하면 돼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해버릴까요? 그래서 수동으로 수정해도 됩니다. 노 넣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에디트 넣어가지고 이거 플랫폼가 이거 수정 안 되네? 이메일인가요? 이메일 이름 바꾸기 설명 암호 공간 정책 테이블 열 제약 조건 고유 항목이 유니크고요. 외래키 기본키 어디 갔지? 나중에 할게요. 일단요 이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낱널까지 넣을게요 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선언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랑 매칭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프라이빗 선언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Alt Shift A로 그냥 한꺼번에 넣을게요. 프라이빗 넣어주시고요. Alt Shift A 눌러서 오타 났네. Alt Shift A 네. Alt Shift A 네. 물론 하나 넣어놓고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요, 그죠? 프라이빗 설계 할 겁니다. 자, 그럼 접근 제한이 걸렸으니까 일단은 getter 넣어주시고요. setter는 넣지만 할게요. setter는 안 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PK잖아요, 그죠? 얘가 PK입니다라는 선언 해주셔야 돼요. 컬럼들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얘가 PK 요소는 ID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뭘로 주입했냐면 자동으로 주입할 거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주입하기 위한 요소가 있었는데 누구였었죠? 시퀀스였잖아요, 그죠? 시퀀스가 요놈인가요? 그죠? 요놈이죠. 그 시퀀스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거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습관들 들이시면 자동으로 댓글이긴 할 거예요. 야, 여기다가 아이디는 자동으로 주입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이니까 generated value를 자동으로 넣을까? generted value야. generated feed 치시면 value가 저 아래 있잖아요, 그죠? value 값은 뭘로 넣을 겁니까? 라고. 그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거는 누구냐고요? 누가 들어가나요? 스트래티지 방법은 누가요? 요거 시퀀스로 넣을 거예요, 저희는. 전략은 뭡니까? 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략은 여기서는 오라클이기 때문에 시퀀스로 넣는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토 인크리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속성은 그러면은 제너레이터는 누구입니까? 라고. 생성기는 누구입니까? 생성기가 우리가 여기 시퀀스가 물리적인 시퀀스를 만들었지만 얘를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죠? 시퀀스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이름 지정하면 됩니다. 이름은 우리가 생성기인데 이거 아까 SEQ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SEQ 누구죠? 유저, 그죠? 유저입니다. 아, 미안해요. 얘는 시퀀스 이름이잖아요. SEQ 유저는 시퀀스 이름이잖아요, 그죠? 시퀀스 이름인데 얘는 제너레이터라고 돼있어. 시퀀스가 아니고 이건 나중에 시퀀스 이름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제너레이터니까 여기다가
시퀀스 유저 생성기 gen이라고 앞에다가 더 붙여버릴게요. gen이라고 해서 붙여서 쓸게요. 물론 카멜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제너레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설계해야 되는데 이어서 설계할게요. 제너레이터는 시퀀스 제너레이터입니다. SEQ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 이름은 여기다가 매치합니다. 이름은 누구이니? 라고 요 이름하고 요렇게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일치되게끔 설계하시면 됩니다. 시퀀스 생성기요. 시퀀스는 이미 만들긴 했는데 만약에 없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뭐 덮어쓰기로 하든지 있으면 안 만들어냅니다. 있으면 똑같은 이름 있으면 안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시퀀스 생성기 컴마 아래다가 때릴게요. 길어서. 네, 얘는 제너레이터고요. 그러면 시퀀스 이름은 뭐니? 여기다 시퀀스 우리 이름 아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SEQ 유저라고 똑같이 만들게요.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르게 하면은 다른 시퀀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른 시퀀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 이미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죠? 만들었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생성할 수 있다고요. 아까 초기가 뭐예요? 저희가 100일로 했었잖아요, 그죠? 네, 100일이고요. 네, 증분은 뭘로 했었어요? 인크리먼트였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인크리먼트가 없고 올로케이션 사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얘가 인크리먼트 바이에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그죠? 지금 옵셔널이고요, 그죠? 네.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10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10 증가한대요. 아까 50 증가한대요. 디폴트 50이다가도 50씩 증가하다 봅니다. 자, 일단 똑같이 설계했는데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생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죠? 궁금하시면 이거 제거하고 다시 보시면 돼요.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리집에서 삭제했잖아요, 그죠? 요거 실행하면 자동으로 얘도 만들어질 거예요. 테이블도 만들었는데 테이블도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왕이면 요거 연습하시는 예저 추천을 드립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테이블도 삭제할게요. 애써 만들었는데 삭제하고 있죠, 그죠? 내가 알면은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네,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제발 근데 와서 확인해라고. 확인하시라고. 자, 제가 다 설계 안 했어요. 아직 덜 했어요. 그 PK만 설계한 거고요. 요거 유니크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니크 설계해야 되겠다, 그죠? 컬럼이라고, 이 컬럼이잖아요, 그죠? 컬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준에서는 컬럼이라고 표현하고는 거잖아요, 그죠? 컬럼입니다. 컬럼이야. 컬럼인데 여기다가 속성에다가 유니크입니까? 네,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키 넣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유니크 키고요. 요렇게 넣어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유니크 키, 아이고, 유니크입니까?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네, 미안해요, 유니크요. 그냥 유니크만 넣어주시면 돼요. 유니크 2로 넣어달라는 건데, 분리 미안해요. TRU, 유니크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널 허용할 겁니까? 널어블인가요? 널 허용할 건데, 널 허용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 얘기죠. 널어블이요. 널어블 뭐야? 널 허용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널 안 할 거예요. 널어블이니까 펄스. 난널. 그럼 유니크 난널이겠죠, 그죠? 귀찮으시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쿼리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름은 나중에 여기다가 유니크 이 컬럼 그 이름 쓰는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됐고요. 넘어갈게요. 패스는 뭐죠? 비밀번호잖아요, 그죠? 패스는 비밀번호인데요. 컬럼 유니크는 없고 널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나도 1, 2, 3, 4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1, 2, 3, 4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닉네임은요? 닉네임은 저희가 닉네임은 유니크하게 만들긴 할 건데요. 뭐 하다고요? 널은 허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널은 빼면 되겠죠. 유니크만 설정하셨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날짜는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편한 거 쓸게요. 하이버네이트 기반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크리에이션 타임스탬프. 아래 것도요. 업데이티드 타임스탬프. 업데이트 타임스탬프로 자동으로 최초 생성될 때 날짜값 자동으로 부여해줍니다.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 바뀌는 시점에 날짜값을 부여해줍니다. 되셨을까요? 이런 기능들 제공해주고 있다고요. 자, 게터만 넣고요. 요거요, 추가적으로 생성자 좀 만들게요. 생성자 all 아규먼트 넣어줄 거고요. 네, no 아규먼트도 만들 겁니다. 기본 생성자도 만들어 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all 아규먼트 위에는 빌더 좀 넣어줄게요. 결국엔 이거 다 쓸 거예요. 나중에 테스트 하면은. 생성자 2개 배치했다고요? 그죠? 뭐가 많아졌잖아요. 그죠? 많아지긴 했는데 별건 없습니다. 끊어서 갈까요? 끝나는 시간입니까? 망했네. 됐어요. 테스트만 해볼게요. 다 됐나요? 일단은요. 그리고 마무리만 할게요. 여러분들 다 끝났으니까. 자, 저장하시면은 일단은 저장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일단 서버 먼저 꺼볼게요. 꺼놓고 다시 시작할 건데, 아까 여기 옵션 있었잖아요. DDL2로 이거 업데이트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는 없으면 생성시켜 줄 거고요. 네,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은 갱신도 시켜 줄 겁니다. 아, show SQL 안 넣니? 네. 일단은 그 JPA에서 show SQL 있는데 이것도 true 넣어줄게요. 네, 아마 아까 처음에 서버가 시작하면서 오렌지 유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죠? 순서 배치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죠? 달라진 거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진 거야? 여기 있는 놈이 만들어준 거야. 다시 할게요. 서버 꺼주시고요. 네, 드랍 시키면 되잖아요. 명시적으로 드랍 시킬까요? 우클릭해도 되는데, 드랍 테이블, 네, 오렌지 유저잖아요. 그죠? 요거 삭제할게요. 자, 아래 시퀀스도 자동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사실은요, 아래 시퀀스도 아까 삭제했었잖아요. 그죠? 시퀀스 새로 고치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그치? 101번부터 만들어질 거예요. 네. 얘도 삭제할게요. 다시 삭제했잖아요. 그죠? 삭제하면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요렇게만 설계해놓고 그냥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테이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란 말이죠. 쿼리가 생성됐잖아요. 지금 보시죠? 쿼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꼭 와서 확인하시라고요. 데이터 삽입은 네, 내일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시퀀스까지 싹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요.